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엊그제 내란 진상조사단이 대검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네네, 검찰총장은 못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 총장이 네네. 피한 겁니까? 어떻게 됐던 겁니까? 네,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어, 뭔가 의원님들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냥 그 자리를 뜬 건가요? 청사에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아니, 총사에 있으면서 어, 면담 장소에 오지 않은 것이죠. 아, 그래요? 아, 청사에는 있었답니까? 네네. 음. 아무튼 보도를 보면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을 했다고 하던데 좀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우선 형사소송법에 있는 명문 조항을 어긴 그 법 해석, 법 예. 왜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예. 그렇다면 수사팀 내에서는 즉시 항고하겠다 하는 것을 음. 검찰 지휘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억제를 하고 즉시 항고 대신에 거꾸로 석방지휘를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난 상황에 국민 불안이 음. 엄청난 거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네. 이것은 예. 심우정의 직권 남용이다. 음. 왜냐하면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검찰청 내규인데요. 거기에 검찰총장은 이 특별수사본부가 독립적이니까 예.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하고는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음.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네, 네. 독립돼서 수사하고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건데요. 예.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배해서 음. 즉시 항고를 못하게 하고 석방지휘를 단행한 것은 예. 심각한 직권 남용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즉시 항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 심각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선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사회 불안 소요를 생각하면은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소하는 당일날 검사장 회의를 일부러 소집해서 기소 시간을 지연되게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대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웃기는 말을 했죠. 그것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다. 평소 철학이다. 인권 보장, 적법 절차 보장,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라는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그렇게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대검이 그러니까 전국 일선에 좀 지침 내리기를 구속 기간을 네,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 내렸다고 하는데 평소 철학에 따르면 그러면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평소 철학이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만 활용이 되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맞춤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내란범에 대해서 그 구속을 처음에 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피고인과 김용현에 대해서 네. 검찰 아니면 누가 했겠냐, 검찰이 한 성과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 그 조직의 카르텔 내에서 심우정은 자유스럽지 않고요. 네. 굉장히 그걸 만회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애당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결심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12월 3일 개헌 바로 다음 날이죠. 개헌 실패가 되니까 그 실패한 다음 날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예. 당연히 이때는
차후를 대비한 수사에 대비한 전략 회의가 있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고요. 그 모임 장소도 예. 안가였기 때문에 예. 특히 이완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죠. 4년 전부터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요. 그렇죠. 예. 김지현 민정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속 선배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들의 끈끈한 인맥 관계로 볼 때는 향후 있을 수사에 대비한 역할 분담이다. 라는 것이 의심이 되고요. 그에 따른 것이 지금 드러난 이런 무서운 모양새가 이미 그때부터 수립이 돼 있었던 논리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이후 어떻게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이때 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갑자기 수집한 거나 이런 것도 다 그럼 그 일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소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다 끌었어요. 그런데 그 공수처의 기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다 끌고 난 뒤에 또 뭐 생각해 보니까 더 끌어야 되겠다 싶었던지 오전에 기소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대신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저녁에 기소를 했고요. 또 법원 직영 판사는 그 저녁에 기소한 것 자체도 이미 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여서 부적법하다. 그러면서 통째로 이 기소 자체가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항고를 해서 해소하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당구 게임입니까? 서로 핑퐁하고 있게요. 오로지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모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에 김용현 그 전 장관이 급작스레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것도 역시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나온 기획에 따른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원래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은 너무 명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 국수본에서 압수수색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서둘러 신병 확보를 해버리니까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수사권 논란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를 먼저 착수해버리면 나중에 수사권 논란을 일으킬 윤석열 측에 어떤 빌미를 준다라는 것도 아마 계산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그런 추정 내지 의심에 기초한다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까지도 사실은 내다봤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좀 나간 어떤 해석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애초부터 그런 모의와 설계가 있었냐라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엄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후의 대응의 논의는 다 이 사법적 대응인데 사법적 대응은 다른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시비 걸 수 있는 결함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함을 변호인 측이 주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은 그 판사들은 그 궤변의 논리에 따라가서 법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그 법 왜곡이 수월한 재판부는 역시 그들의 카르텔 인맥 관계에서 어떤 연구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로펌의 그런 선배들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데서 자유스럽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사법 절차가 쭉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사법 절차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밑그림 정도를 이제 거기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그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수사권 자체가 시비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이후에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게 좋겠다. 국수본은 이미 압수수색하는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흘러가 버리면 수사 시비를 일체 할 수가 없다. 이런 작전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갑자기 공수처로 넘기잖아요, 검찰이. 이것도 결국은 그 일환이라는 것이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부패 혐의 또 직권남용으로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수사권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첩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네네네. 뭐 그것을 미리 짰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네네. 공수처는 기소하려면 기소는 할 수 없으니까 수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에 오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검찰에 왔을 때의 대응은 심우정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제 기소할 때 기소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래서 검사장 회의까지 고의적으로 열었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까지 적극 부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인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단장 맡고 있는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네.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을 맡고 있는 검사가 방첩사 소속 대령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검찰 내란 연루설을 제기를 했는데 바로 이걸 의식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애초에 그 정성호 전 방첩사 1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네. 중앙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그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수사기관이라는 건 네. 검찰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밑에 있는 대령들한테 전파를 했고 그 대령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여러 명이. 예. 네.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주체가 수사 대상과 일치되니까 네. 제19 감사기식으로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뭉개고 있다가 제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가로 밝혀낸 것이 12.3 그 계엄 당일날 네. 그 계엄 직후 한 2시간 지나서 00시 37분경에 네.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가 방첩사 대령하고 1분 22초간 통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그 방첩사 대령은 00시 53분경에 국정원 과학대응처장하고 또 한 2분 2초간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걸 추궁을 하니까 사적 안부 전화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증거를 인멸하라고 또 부하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거기에 방귀를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 당연히 이 앞서 전화했던 이 3자 간의 순차 통화가 그 후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등의 모의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죠. 그 그래서 지금 단순히 예. 네. 의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과학수사부 그 과장이 전화를 한 게 사적 통화가 아니라 네. 내란 가담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건 심우정 검찰총장 문제까지 이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계엄의 밤에 과학수사 과장이 스스로 선관위로 가야겠다 생각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있었다고 보시는 네, 거죠, 당연히 그러면. 윗선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고요. 예.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정성호에게 검찰과 국정이 올 거다라고 명령을 하달했고 정성호는 또 대령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를 했고요.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검찰 윗선만의 지시가 아니라 윤석열이 직접 전화했는지 의심해 볼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국정원 같으면 홍장원 1처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내란의 밤에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직접 지휘, 심지어 현장 지휘까지 내린 사람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총장에게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비아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아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사 방해를 하는 건데요. 예. 심지어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공수처가 대통령실 비아폰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바로 그날 공수처를 그 압수수색 해버리는 겁니다. 수사 방해죠. 그 핑계는 뭐냐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해놓고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그런 네, 맞아요. 예. 말도 안 되는 핑계 가지고 지금 그 엄중한 시기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공수처를 수사방해를 한 건데요. 실제로는 그 무렵에 공수처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신청을 3번 반려를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추측은 결국은 비화폰과 서버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추측까지는 나왔는데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비화폰, 일반적인 서버가 아니라 네. 거기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총장이 그 간의 어떤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라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가에서 박성재, 김주현 등이 만난 것처럼 네. 그날의 그 비화폰에 들어있던 상황은 예. 계엄에 대한 직접 지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드러나는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예. 와해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는 여론을 직면하게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궤변 법 왜곡을 동원했으래도 장단을 맞춰야 되고 감춰야 되는 심각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공수처가 그 비협한 확보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제가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네.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공수처,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네. 네, 한 1분 남았는데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지금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부터 좀 나오는 얘기,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좀 잦아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그걸 뭐 일부러 잦아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그 파면 그 평의와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에서 예.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건을 자꾸 던져주는 것들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아마 심사숙고하고 있는 시간 같고요. 네. 그러나 당은 굉장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탄핵 선고부터 보자 이런 기조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